안녕하세요. 권영웅입니다. 오늘은 과수의 밑거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과수에서 꽃이 피고 잎이 전개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과일을 수확한 이후에 뿌리에 저장되었던 동화산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수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여름의 기간을 거치면서 꽃눈 분화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휴면기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뿌리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 저장되어 있던 동화산물에 의해서 새로운 기관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꽃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개화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 농가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장 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일을 수확하고 나서 뿌리에 저장되는 부분인데 이 저장되는 양분들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관이라고 하는 잎줄기 뿌리라든지 새로운 꽃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량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잎줄기 뿌리를 만드는데 몰리브덴, 구리, 마그네슘, 망간, 철, 그 다음에 황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붕소 같은 것들이 관여하고 있고요. 특히나 질소와 함께 이런 것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꽃의 소질을 결정하는 부분은 붕소와 아연과 몰리브덴과 구리 같은 것들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농가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따뜻한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과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휴면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자기가 저장되었던 것들을 다음 해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따뜻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과수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휴면을 못 지나가게 되면, 즉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자고 나면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부분 때문에라도 만약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다음날 일이 엉망이 되는 경우 우리 농가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식물에게 발생되게 된다면 식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자기의 특성을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식물에게 있어서 만약에 따뜻한 겨울을 지나면서 뿌리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과 함께 가지고 있는 미량원소를 어떤 형태든지 활용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정말 정상적으로 새롭게 잎을 만들고 꽃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미량원소들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꽃의 소질이 불량해진다거나 아니면 적정하게 자기의 특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농가분들에게 특히나 따뜻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과수의 나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량원소도 중요하고 특히나 좋은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량원소들을 적재적소, 그 다음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량원소 완효성 비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농가분들 잘 알고 계시죠? 메이트라고 하는 비료를 꼭 선제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메이트라고 하는 비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공급하고 있는 다량 원소인 질소, 인수한, 가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9가지 미량 원소, 즉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해야 될 12가지 원소 중에 우리가 가끔 잃어버리는 9가지 미량 원소를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초기부터 식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형태의 비료이기 때문에 특히나 농가분들께서 봄비료가 들어가는 시기인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 사이에 봄비료가 들어가실 적에 꼭 잊지 마시고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 중에 가장 북쪽에서 재배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제라고 하는 지역에서 안인호 회장님이라고 하는 농가분을 만나 뵙게 됐어요. 2019년도에. 근데 처음 저를 만났던 안인호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작년에 2018년도에 과수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해거리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꽃의 소질에 영향을 주는 미량 원소라고 하는 부분인 붕소, 아연, 몰리브덴, 구리 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질소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사 과정에 필요한 몰리브덴, 구리, 마그네슘, 망간철, 황, 칼슘, 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제품, 즉 메이트라고 하는 제품을 작년에 강원도 인제 지역, 서화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활용해 보았더니 농가분께서 이런 반응을 주셨습니다. 야, 올해는 외려 꽃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적화 작업이라든지 적과 작업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꽃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2아그로 그 어떤 11력 이런 걸 참고해서 뭐 제일 먼저 그 메이트를 살포하고 메이트 어떤 그러한 것을 살포해서 그런 건지 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지금 사과 과원 보시다시피 사과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 거리 적과를 못한 상태에서 또 상단은 아예 그 꽃 자체를 적화를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과가 힘이 약해서 잎사귀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져가는 그런 현상이 그런 현상을 못 봤어요.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달렸어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상의 조건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품을 통해서 활용하셔가지고 꽃의 소질을 높여서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2020년도의 올해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면 꽃의 소질을 높이기 위해서 메이트 같은 비료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과수의 밑거름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가분들 지금까지 관리하셨던 관행의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마시고 특히나 잃어버릴 수 있는 미량 원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통해서 꽃의 소질을 높여서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과수의 밑거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